2023 타경 37177이고요. 권리 분석을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멤버 가입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시내리에 있는 현재 네버빌 아파트. 이거 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난 다 했던 것 같지? 감정가가 9,900인데 지금 6,930만 원이에요. 여주에 있는 소액 아파트예요. 소액 아파트니까 우리 법인 가지신 분들도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그냥 소액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한 분도 좋고, 경매 낙찰가는 사실은 소액 아파트가 제일 경쟁이 심하죠. 왜냐면은 뭐 자금 다들 이제 적은 돈으로 한번 굴려보려고 하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이게 지금 그 9평 84제곱, 85제곱 넘어가면은 사실 경쟁이 좀 줄어요. 조금 줄고, 대형 평수로 갈수록 줄고, 그리고 고가로 갈수록 경쟁률이 안 심해요. 우리 곰돌이 형님이 낙찰 받으신 것처럼 대형 평수에 약간 외곽 아파트인데 경쟁률이 좀 적은 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소액은 사람이 많긴 한데 그래도 니단이니까 그나마 사람이 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고, 9,900에 오랜만에 한번 전체로 볼까요? 한번. 자, 사건 번호 공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사건 번호로 볼 때는 2023은 접수 연도고, 타경은 부동산 경매 사건 부호죠. 37177은 접수 번호고요. 우리가 지금 2024년도에 이렇게 4년도에 물건을 보고 있으니까, 경매가 개시 결정되면은 매각 기일이 잡히는데 보통 6개월 정도 걸리죠.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별일이 없으면은. 그럼 지금이 2024년도니까 작년 거면은 평범한 물건이고, 근데 사건 번호 딱 봤는데 2020년 사건이야. 2020. 그 2021년 사건이야.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건 번호 볼 때부터 그렇게 보고 들어가는 거고, 왜냐면 낙찰이 안 되고 계속 유찰되고 연기되고 그런 사건일 테니까. 그리고 이 주소 소재지가 중요한데, 부동산은 사실 입지죠. 입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 경매 사건 아파트에서는 사실 입지가 너무 좋으면은 경쟁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어떤 뭐 유튜버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세보다 높게 받아라, 미래 가치가 있으니까, 뭐 이상한 얘기 하죠. 막 이상한 얘기를 해서, 아파트는 입지가 너무 좋은 거를 해도 경매에서는 뭐 입찰해도 좋은데, 가능하면은 좀 너무 좋은 입지나 너무나 누가 봐도 너무너무 좋아, 그런 거는 좀 피해서 해보시는 게, 내가 거주할 게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해요. 왜 시세에 낙찰 받아 가시는지. 물론 경매로 이제 매매보다는 꼭 경매를 받으면은, 뭐 예전에 주택에 대한 규제가 심할 때는 그 자금 조달 증빙 때문에 사실 경매를 받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난 자금 조달 증빙이 좀 하기 어려워. 근데 경매로 받으면은 자금 조달 증빙을 안 해도 되고 실거래가 신고도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경매를 이용하신 분도 계셨고, 토지에 대한 것,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것도 경매는 포함이 안 되니까, 경매를 약간 좀 피해서 취득하는 그런 느낌을 썼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시세에 낙찰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시세에 낙찰 받아야 된다고 하는 유튜버들이 계시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럴 바에는 그냥 부동산 가서 사시는 게 나아요. 내부 다 보고 날짜 다 맞춰가지고. 우리는 싸게 사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소재지에서는 너무 입지가 좋은, 부동산은 원래 입지가 좋아야 되지만은 경매, 특히 아파트에서는 너무 입지 좋은 거는 낙찰받기 어려울 수 있다 라는 걸 보고 가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건물 면적은 전용 면적이죠. 등기 면적이죠. 전유 면적이라고도 부르고, 소유자가 강땡땡, 채무자 강땡땡이고, 기네. 근데 공유물인가? 예, 이렇게 공유물이네요. 두 분이 가지고 계신 거고, 채무자 강땡땡이고 채권자 한땡땡이고요. 감정가 9,900 나왔는데, 이 감정가는 경매 신청 요때쯤에 시세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작년이니까 뭐 시세가 엄청 엄청 높지도 않을 것 같고, 네, 뭐 적당하지 않을까? 이 시세가 지금 현재 시세랑, 감정가가 현재 시세랑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한 번 유찰돼서 6,900만 원인데, 보통 감정가 시세랑 비슷하다 싶으면은 바로 들어가야 돼요. 한 번 더 유찰되면은 사람들 엄청 많이 들어오고 이 금액보다 더 높게 쓰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 한번 그 경매에서는 등기 사항도 봐야 되고 점유자도 봐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일반 물건은 그 두 가지만 보고 시세 조사하고 진행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등기 사항 볼 때 말소 기준 권리 될 수 있는 권리는 저당권,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전세권, 그리고 경매 기입 등기가 있죠. 그 중에서 날짜가 제일 빠른 거, 그 날짜라는 거는 요거, 등기된 날짜가 제일 빠른 게 말소 기준 권리고, 여기서는 말소 기준 권리 될 수 있는 후보들은 뭐 근저당, 가압류, 임의 경매 등이 있는데, 날짜 제일 빠른
게 요 근저당권이니까 소유자님이 9,300에 19년도에 매매하실 때 담보대출 받은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고 채권 최고액이 7,150만 원이니까 원래 원금은 적겠죠. 그리고 우리 13기 평일반 분들 이거 보이시나요? 혹시 이제 채권자? 우리가 3강 때 오랜만에 이제 3강 진행하면서 우리 GPL도 얘기하고 채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 네, 이제 채권자를 좀 보셔야 돼요. 우리 다른 수강생분들도 채권자 입장에서 어떤 건지도 좀 봐야 되고 일단은 등기사항에는 말소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다 소멸이니까 인수하는 게 없는 거고요. 등기사항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럼 점유자를 봐야겠죠. 점유자는 없네. 소유자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고 세대연람 해보니까 전입대 세대가 없네요. 소유자 명도하시면 되는 깔끔한 사건이고 그리고 매각물권 명세서만 봐야겠죠. 매각물권 명세서를 보면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네, 조사대 임차 내역 없고 효력이 소멸되지 않은 거 없고 지상권의 기회 없고 비구령 없고 평범한 물건이고요. 그리고 뒷장을 보면은 두 번째 장 보면은 5월 22일 날 매각 예정돼 있고 유찰되면은 6월 19일이 진행되는 거고요. 혹시 직장인 분들은 이 날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현황조사서는 작년 10월에 나가셨네요. 10월에 나갔는데 세대열람 해보니까 아무도 없다고 했으니까 세대열람 저 떼보면은 아무도 없. 이건 3월 4일 며칠 전에 떴네. 며칠 전에 띈 게 있어요. 특별한 내역은 없고 명도는 소유자 명도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진짜로 누가 살고 있는지 그거는 임장 가서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 잠깐 보면은 이렇게 좀 복도식인가 보다. 복도식 아파트고 여기 있고요. 주차돼 있고 짐이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이 살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침실 2개, 거실 1개짜리네요. 이렇게 복도식으로 되어 있고 끝에 있는 집이다. 한번 일단 그럼 위치랑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위치가 어딜까? 개발 정보를 보기 위해서 다울 지도를 같이 보고 있죠. 여기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있고 그리고 좀 태평 3지구 도시개발구역 저 아래에 있고 여주 태평지구 KTX 관함역이 있네. 이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다. 임장 가실 때 좀 더 키워보면 이게 대체 어디야? 아래쪽이구나. 되게 이천역 부발역 여기가 여주역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요 아래쪽 왼쪽으로 쭉 오면은 뭐가 있을까? 살짝 아래쪽입니다. 이천시청에서 또 가깝네요. 요 정도가 되고 네이버 지도를 볼게요. 과연 여기가 이 동네 대장 아파트일까? 네, 주위에 논밭, 산이 있죠. 한적한 동네고요. 그리고 한번 앞에 아파트 앞쪽을 보면은 공기 좋아 보입니다. 주유소도 있네. 공기 좋아 보이고 세상에 이런 가격이 와 이거 잘 만들었다 이런 것도 있네요. 이 찍은 지가 21년도예요 21년도 10월 달에 찍은 거예요. 21년도 10월 이렇게 보면은 날짜별로 연도별로 볼 수가 있죠. 21년 10월이니까 지금 가면은 이제 한 2년 넘었으니까 좀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앞에 회사가 있고 이 아파트입니다. 근데 좀 크다. 세대수가 좀 커 보이네. 이건 주차장 들어왔네. 이 아파트. 여기 버스 잠깐 볼까? 버스가 우리 물건이 1차인가 2차인가? 1차네. 105동 1차고 버스를 보면은 버스 되게 많고 근데 다들 아래로 가는 버스네. 이 아래까지 내려가는 게 있네. 여튼 한번 시세를 볼게요. 근데 지금 1차랑 2차랑 합쳐서 거의 1000세대예요. 위에 또 아파트, 동네 아파트에 있어서 1500세대가 같이 모여 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면적은 49.58. 면적이 크지 않는데 49.58 이건가? 아니네. 요거네. 49.58. 21평형이고요. 세 번째. 그리고 가격수 매매. 자, 복도식이고요. 21평형. 들어오면은 작은 방 있고 안방 있고 거실, 주방, 발코니 있고 이런 아파트고 이렇게 방금 봤던 것처럼 1단지, 2단지 합쳐서 한 1000세대? 오렌지 팩토리가 있네. 이런 아파트고 어떨까? 시세, 실거래가는 아니 올랐네. 뭐야 1억 200? 오른 건지 리모델링 돼서 비싼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행복한 부자님 안녕하세요.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초심님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이제 환절기라서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호가는 1억에서 1억 5,500, 1억 좀 모르는 느낌이 나죠. 왜 올랐지? 근데 우리 경매가는 지금 한 6,930. 이제 지금 들어가야겠죠. 지금 바로 기다리지 말고 들어가시고 만약에 한 매도를 1억 전망 좋은 집 전세 낀 매물이 1억 우리는 층수가 609호고 얼마를 봐야 될까? 리모델링 여부를 잘 모르겠네. 리모델링 안 된 게 한 1억 정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생각을 해보고 자 매도가
자, 1억에 매도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이 감정가가 이제는 높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7,500에 입찰하게 되면은 5% 금리로 70% 대출 받으면은 한 달 이자가 한 21만원 나가고요. 22만원 정도. 필요한 돈이 한 2,700만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1억에 팔게 되면은 2,500 남아요. 거기서 이제 비용 빼고 세금 빼시면은 괜찮지 않나요? 3천만 원도 안 들여가지고 2천만 원 남는 거 괜찮고, 만약에 여기 월세, 아까 우리 오피스텔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월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월세는 얼마에 들어갈까? 1000에 55, 6층이니까 500에 55도 있고 1000에 55도 있네. 1000에 55에 한번 할 수 있다 가정해 볼게요. 우리 얼마였지? 7,500에 하고 대출금은 70%, 한 5,200 받았다 치고 5,200, 5%, 1000에 55, 1000만원에 55, 수익률이 얼마가 나올까 라고 한번 보는 거죠. 그냥 그러면 1%, 네, 1.2%는 들어 나오고, 취득세 합계가 60만원, 투자금이 1,300만원, 그리고 부대 비용에 대한 비용이 일단 60만원, 취득세에 대한 거죠. 취득세에 대한, 우리는 명도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감안을 해야 되고, 한 1,500 정도? 넉넉하게 1,500 정도 들으면은 월 수익이 33만원 남네요. 그것도 괜찮다. 월세를 받아도. 근데 이제 주택이니까, 이 아파트는 주택에 포함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근데 이게 아까 처음에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번 볼까요? 1억 미만에 법인으로 해도 되니까, 지금 105동 609호죠. 105동 609호면은 공시가격이 105동 609호. 법인 가지신 분들도 요거를 취득을 해서 하셔도 되고, 근데 뭐 단기 매도가 사실 제일 낫긴 하죠. 아파트, 우리 주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아니면 임대주택 등록해가지고 1,500만원 들여서 임대주택 등록해가지고 계속 뭐 한 33만원씩 매달 생기는 거니까 1,300, 1,400, 뭐 대출 더 받으면 돈 더 조금 들고요. 부대 비용 회수 기간이 좀 투자금 1,300만 원을 회수하려면은 3년 넘게 들어가네요. 3년 넘게 들어가면은 이제 내 돈 안 들어간 거죠, 이거는. 요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오피스텔 보면서 수익률을 보는 것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월세를 줘서 이거를 계속 가져가다가 나중에 매도해도 되고, 근데 뭐 단기 매도로 해서 시드 불리실 분들은 시드 불려도 되고, 근데 나는 이제 가져가는 거 선호해. 그러면은 이렇게 월세 주고 가져가셔도 되죠. 들어간 돈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1,500이면은 되지 않을까? 물론 명도 비용이 따로 들 수도 있겠지만은, 정리하면은 일단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 좋아요가 아주 많이 눌러주고 계신데, 지금 좋아요가 1900개가 늘렸는데 19개 눌러져가지고 좀 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나와? 자, 지금 보고 있는 게, 정리하면 경기 여주시에 있는 현지 네버빌 아파트 1단지고요. 1, 2단지 같이 있어서 한 1000세대가 있고, 그 외에도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한 1500세대 정도 여기 모여서 생활하고 있는 데고, 약간 외진되긴 합니다. 근데 아파트는 경매에서는 입지가 너무 좋은 데는 낙찰받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런 물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주택자 분들도 사실은 이제 입찰하셔도 되죠. 매매사업자로 단기 매도 하시는 전략으로 하시는 분도 하셔도 되고요. 감정가가 9,900 나왔는데, 이제 감정 시기가 작년이라서 이제 감정가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시세가 더 높아요. 지금 1억에서 뭐 1억 한 1,000, 1,500까지 올라 있는 상태고, 1억이라 가정하고 한 7천만 원대 받으면은 양도 차익도 발생하고요. 그리고 월세를 주겠다 하면은 이렇게, 네, 수익률 우리 방금 봤죠. 부동산 계산기 가셔가지고 수익률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들어가는 돈이 없어요. 1,500 들어가서 이자 빼고 33만 남으면 애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30% 정도 되면은. 법정 최고 금리가 20%잖아요. 우리가 이번 달 말에 30일 날 지필 특강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법정 금리로 받는 거니까 20%를 받는 건데, 20%보다 더 좋은 수익률이고, 투자금이 한 1,500 정도면 되지 않을까? 부대 비용 60이긴 하지만 명도 비용이랑 좀 생각한다고 했을 때, 물론 거기에 이제 인테리어 넣는다 그러면은 좀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거 생각 안 하고 했을 때는 되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아파트입니다. 뭐 권리상에 특별한 거 없고, 명도는 소유자 명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임장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임장 동행 신청해 주시면 제가 갈게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입찰 동행 하기로 했죠. 우리 12기 분이랑 같이 남양주 갈 거예요. 다산 갈 거라서 임장 동행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